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델파이 조사, 델파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델파이 조사는 직관적 예측 기법의 하나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집과 수렴을 위한 도구로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과 협의의 방법의 장점을 결합시킨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전문가의 집합적인 판단이 주관적 견해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개인의 의견보다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도출된 결과가 객관적이다라는 전제를 갖는 겁니다. 즉,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어떤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좀 더 정확하다라는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으로 문제 해결과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 합의법이다라고도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질적으로 구조화된 간접적 상호작용의 미래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그 네덜란드 실험 심리학자죠. 그 프레드 우덴바그라는 그 학자가 이제 또 이런 간접적 상호작용의 미래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또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는 변화 예측, 그리고 뭐 교육 목적과 목표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문제, 혹은 문제 확인과 해결책 탐색, 다양한 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집단으로 판단하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델파이 조사의 특징은요, 전문성 및 대표성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그리고 연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델파이에서 전문가 그 의견을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요, 전문가의 의견이 적절하다라는 가정이 이제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파이는 이론적인 체계가 엄밀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분야의 어떤 예측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선정하는 일은 델파이 그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전문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렵기도 해요. 다수의 전문가를 선정을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그 전문가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다. 그 다음에 익명성. 전문가 의견을 익명으로 수집해서 편견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룹 내 의견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전문가들의 그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비밀 유지가 중요한 거죠. 이 대체로 우리가 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은 어떤 그 사회적 영향력 혹은 절대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델파이 조사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가 그 패널들 간에 누가 참여하는지 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과정, 이게 이제 델파이 분석의 방법인데요.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와 피드백 라운드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 분석하고 각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각 회차요. 그 설문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4차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라운드라고 하는데 각 라운드에서 전문가들은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기반으로 의견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된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는. 델파이에 참여하는 이 전문가 그 패널들은 연구자가,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자 하는 조사자가 제공하는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들에게는 수집된 의견과 각 의견에 대한 찬반 주장의 현황을 통보하고요. 이러한 수정응답의 1차적 효과는 전문가 패널들이 자신들의 목적만을 주장하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각자 이렇게 1대1의 어떤 이메일이나 아니면 FGI 인터뷰, 대면 인터뷰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또 종합된 의견을 또 각 전문가 패널들한테 각자 또 알려주고 다시 또 2차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도출 및 정량적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많이 수용되는 의견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된 집단의 어떤 반응으로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면 회의는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측 결과를 제시하지만 델파이 조사는 소수 의견의 통계적 분포도 함께 제시해서 다양한 의견 차이를 상호 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그러니까 지금 델파이 조사의 특징,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전문가 패널, 전문가 집단 활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라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델파이 조사는요. 그래서 이 델파이 분석의 절차를 이제 보면 첫 번째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전문가 선정, 1차 설문조사, 그리고 피드백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2차, 3차, 4차 라운드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는요, 연구 문제나 주제를 명확히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문제, 주제의 목표와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지 막연하게 나 이런 뭉뚱그려서 이런 걸 알고 싶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그 지표라든가 어떤 문제, 주제를 알기 위해서 그 꼭지, 하나의 꼭지를 잘 잡아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계속 도출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단 정의가 돼야 된다. 자, 전문가 선정. 이게 중요한데 연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꼭 선정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심도 있고 어떤 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전문가들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 패널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거나 혹은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좀 많은 그런 경력이 많은 긴 그런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되고 질문은 개방형, 폐쇄형, 혼합형 질문지를 필요한 만큼 라운드만큼 계속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답변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규모를 전문가의 몇 명으로 할 거냐 이런 집단 규모를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조사 의견에 대한 타당도와 수렴도를 통해서 과학적인 자료로 수집하고 피드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설문조사. 초기 설문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가능한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개방형은 그냥 주관식으로 서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나열해 주지 않고 리커트 척도나 이런 것들을 나열해 주지 않고 이런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개방형으로 질문을 처음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델파이 조사는 이 많게는 1차에서 4차 라운드까지 이제 라운드를 진행하는데 1차 개방형 설문으로 시작해서 점차 구조화된 설문 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설문은 주제에 대한 탐색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설문 양식을 사용해서 전문가 패널들의 이 발산적 지각을 고찰함으로써 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델파이 조사는 라운드가 많이 진행될수록 어떻겠습니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거나 이탈자가 또 발생해요. 전문가가 시간이 안 되거나 혹은
2차, 3차니까 이제 지루해졌어. 나 안 할래요. 이렇게 이탈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은 경우 2차 조사에서 2차 라운드에서 그 가장 큰 의견 수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부터 구조화된 설문을 처음부터 준비해 가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문 어떤 그 문제나 주제를 알기 위해서 설문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문을 구성하기 전에 그 해당 문제, 해당 주제에 대한 뭐 정부 보고서라든가 혹은 뭐 논문 혹은 뭐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인터넷 자료 이런 사전 조사가 충분히 좀 이루어져서 그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좀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 분석을 이제 먼저 하는데요. 1차 조사에 대해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주요 주제와 또 의견을 계속 도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도출된 그 결과들을 전문가들에게 분석된 결과 제공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또 의견을 수정하거나 어떤 그 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종합해서 2차 라운드를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라운드에서는 1차 이후 라운드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전 라운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재조정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고 각 라운드의 결과는 다음 라운드에서 참고 자료로 계속 전문가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매회 라운드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타당도 분석, 뭐 안정도 이런 것들을 그 기준치가 충족되면 이제 라운드를 종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라운드 보통 2라운드에서도 요즘 많이 끝내요.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그래서 1차 라운드를 하기 전에 설문의 그 구조화, 사전 조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라운드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 도출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전문가들 간의 합의에 도달한 의견이나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그 전문가 패널 구성은 델파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올바르게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선정에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성, 대표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참여의 어떤 성실성 이게 고려돼야 돼요. 이탈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진정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패널의 선정뿐만 아니라 참여 패널 그 전문가 패널들의 이탈을 좀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정이 어렵고 중요하지만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델파이 조사는 통계적 검증력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도달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준거 집단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은 몇 명이 필요하느냐? 이것도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수치값이 있거든요. 몇 명일 때 얼마가 충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알아보고 뭐 많은 학자들이 최소 10명 이상 필요하다. 10명에서 18명 있어야 된다. 또 10명에서 15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준거 집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보면 전문가 집단이 10명 정도면 충분히 뭐 델파이 조사 가능하다. 근데 많은 연구 뭐 논문 같은 걸 보면 10명 이상을 그 패널들을 우리가 하기가 힘드니까 뭐 7명, 뭐 5명 이내는 좀 그렇고 그렇게도 이제 많이 연구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델파이 조사의 이제 회수율은 참여자의 57에서 63% 정도가 이제 보통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차 전문가 그 패널들이 30명이었는데 2차, 3차 갈수록 이제 하는데 마지막 그 어떤 기준치, 타당도의 기준치가 최종적으로 충족돼서 이제 설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라운드 종료한다. 그때까지 참여한 패널들이 예를 들어서 25명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100분율로 환산하면 총 83.3%가 회수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최종적으로는 6명은 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 패널 구성이 이렇고, 전문가 설문은 이렇게 좀 보면 델파이 1라운드는 문제점에 관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서술하라고, 기술하라고, 그 전문가들의 입장, 인식을, 생각을.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도 병행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메일로 찍 보내는 것보다도 뭐 직접 1차 때는 만나서 뭐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뭐 녹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전사로 그 뭐 속기록 같이 그거에서, 사실 인터뷰는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뭐 현상학적 연구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연구에,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이거를 수차례 읽어야 돼요. 그 수차례 읽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의견을 도출해내고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출을 하게 돼서 우리가 그 상황적 기술이라든가 구조적 기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걸쳐 1차부터 구조화된 폐쇄형 설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처음부터 구조화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추후에 이제 또 예를 들을 겁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서 제시된 전문가 집단의 개방형 질문지로 수집된 문제점을 토대로 조정, 통합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항목을 선정한다. 그래서 구조화된 이제 설문지의 리커트 척도로 중요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1라운드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해서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2라운드는 1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의 평균값, 4분위 범위를 계산하고 2라운드부터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정량적 분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설문을 종료한다는 거죠. 델파이 2라운드부터 정량적인 어떤 분석의 기준이 충족 시에 설문이 종료되는데, 분석 기준의 미충족 시 항목 수정 후에 다음 라운드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타당도가 기준이 충족 안 되면 다시 수정 보완, 질문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또 전문가들한테 또 의견을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델파이를 여러 번 해보면 사전 조사를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델파이가 조사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량적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가 합의 정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를 이용해서 항목을 이제 하는 것인데, 평균 값은 집중 경향치의 중요성을 전문가 집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4분위 범위는 예외적인 값은 무시하고 분포의 중앙 50% 부분을 측정해서 변산성을 기술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평균값이 5점 만점으로 접근할수록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4분위 범위값이 좁을수록 이 전문가 집단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평균과 4분위수 범위에 대한 해석과 합의된 결과에서 응답하되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소신껏 의견을 또 말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지 각 항목의 중요도를 5점, 7점 이런 리커트 척도로 다시 점수하도록 또 요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예로 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이론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량적 분석의 방법은 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용 타당도 분석을 합니다. 이제 약자로 CVR 분석이라고 하고요. 합의도, 수렴도를 사용하고 안정도는 변이계수 CV라고 하는데요. 변이계수, 신뢰도는 이제 크롬바 알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평가하려는 내용을 분석 정의함으로써 평가 도구의 내용이 주어진 준거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합의도는 4분위수 범위가 0이 나왔을 때 완전 합의값은 1이 나오고 의견의 편차가 클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서 모두 수렴할 때 0의 값을 가지고 의견의 편차가 클 때 수치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안정도는 반복되는 설문 과정에서 패널들의 설문 응답 차이가 적어서 응답의 일치성이 높을 때 안정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변이 계수로 측정하는 거다. 자, 지금 이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도요. 좀 이따가 예를 들면서 다음 강의 때 예를 들면서 또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델파이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알려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량적 분석이 도대체 정확하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구하는 방법과 예를 들면서 그리고 실제 델파이를 진행하는 그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또 쉽게 한번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